나는 올해 100살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크게 남았느냐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후회도, 성취도, 명예도 아니다.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그 말들이다. 그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폭풍처럼 거칠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점잖고 그럴듯해서 나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준비 중인 사람이었다. 또 공부하면, 상황이 안정되면, 가족이 이해해주면, 사회가 허락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을 시작하겠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돌아보니 준비란 대부분 행동을 미루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지적인 범용이었다. 세월은 그 사실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증명해 주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는 것을 삶으로 배웠다. 마음은 느리고 행동은 빠르다. 마음은 이유를 찾고 행동은 길을 만든다. 나는 강단에 서기 전까지 늘 두려웠다. 말문이 트일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단상 위에 올라서 첫 문장을 내뱉고 나면 마음은 그제야 뒤따라왔다. 마치야 이미 시작했구나 하고 인정하듯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신중해진다. 아니, 신중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신중함 속에는 종종 체면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다.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무너질 수는 없다. 나는 그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고 나 자신도 똑같이 내뱉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무너질까 봐 멈춘 시간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무너뜨렸다.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인간은 행동한 만큼만 자신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감은 생각에서 자라지 않는다. 결심에서도 자라지 않는다. 오직 움직였다는 기억에서 자란다. 나는 용감해서 행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확신 없는 목소리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움직임들이 쌓여 결국 나라는 사람의 윤곽을 만들었다. 한 노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다만 너무 오래 망설인 시간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젊은이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중년과 노년을 위한 경고다. 우리는 종종 젊은 나를 핑계로 삼아 지금을 포기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남은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마음은 늘 행동보다 늦는다. 준비는 기다림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준비는 움직이는 사람의 뒤에서 헐떡이며 따라온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확신하게 된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인생은 준비된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자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것.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정이라 부른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온 나의 경험으로 보자면 두려움은 감정보다 기억에 가깝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남긴 흔적들이 현재의 얼굴을 쓰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실패했던 장면, 거절당했던 목소리,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시간 속에서 굳어져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문장으로 우리 앞에 선다. 젊을 때에는 두려움이 녹록지 않다. 무섭다, 떨린다, 불안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훨씬 교묘해진다.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 이성적인 선택, 책임감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난다. 특히 중년기의 이름은 두려움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무리할 필요 있나? 안정적인 게 최고지.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그 말들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려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제자들과 상담을 해왔다. 신을 넘긴 이들, 은퇴를 바라보는 이들, 모두 비슷한 고백을 했다. 교수님,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괜히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삶이야말로 이미 멈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두려움은 벽처럼 느껴진다. 단단하고 차갑고 넘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벽은 실제로는 안개에 가깝다. 다가가면 사라질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산처럼 보인다. 나는 내 삶에서 수없이 그런 벽 앞에 섰다.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택할 때, 늦은 나이에 다른 학문으로 방향을 틀 때, 이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을 때마다 두려움은 늘 같은 얼굴로 나타났다. 지금이 적기일까? 그러나 놀랍게도 한 번도 그 두려움이 사실이었던 적은 없었다. 실패는 있었지만 파국은 없었다. 비난은 있었지만 파괴는 없었다. 가장 큰 손실은 언제나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남았다. 그 손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오래 사람을 갉아먹는다. 그때 해봤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은 실패보다 훨씬 무겁게 가슴에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층이 느끼는 두려움에는 구조적인 배경도 있다. 은퇴 이후의 불안, 자녀에 대한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우스갯거리가 된다는 집단적 시선.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나 또한 그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삶의 방향키를 맡겨서는 안 된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두려움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무시해야 할 숨이라는 것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행동 앞에서 힘을 잃는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뒤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작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에서는 그 소리조차 희미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정리하는 문장을 많이 쌓아 올린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가 맞다. 그러나 그 문장들 중 상당수는 두려움이 대신 써준 것이다. 삶의 후반부에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그 증거다. 100년의 세월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두려움은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멈추는지를 지켜볼 뿐이다. 사람마다 인생에는 알프스가 있다. 멀리서 보면 흰눈으로 덮인 거대한 산맥,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이 막히는 경사와 끝이 보이지 않는 능선. 나는 젊은 시절 역사 속 이야기를 강의하며 그 산을 수없이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알프스 앞에서는 오래 망설였다. 학문을 바꾸는 결정,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는 선택, 이미 익숙해진 삶의 궤도를 벗어나는 일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역사를 연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위대한 전환의 순간들은 언제나 미쳤다고 불렸다는 사실이다. 고대의 한 장군이 눈 덮인 산을 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했다. 지도 없고 보급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선택은 무모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어려움을 신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인정하되 숭배하지 않았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태도의 가치를 이해했다. 우리는 종종 장애물을 과장한다. 위험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설득해 멈춘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 무리다.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말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중년이 되면 안전은 미덕이 된다. 모험하지 않는 것이 성숙으로 여겨지고 변화를 택하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시선을 피해가고 싶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익숙한 삶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복되자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서서히 마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삶은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속은 늘 흔들린다. 진짜 평안은 움직이지 않음에서 오지 않는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감각에서 온다. 나는 늦은 나이에 연구 방향을 바꾸며 많은 것을 잃었다. 명성도, 일부 관계도, 익숙한 자리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얻었다. 다시 배운다는 기쁨,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깊은 안도감. 아이푸스를 넘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발을 디딜 곳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장애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그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전부다.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결론이 되었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산은 여전히 거기 있다. 그러나 오르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 산은 평생의 그림자가 된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오르기 시작한 사람에게 그 산은 이야기로 남는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이야기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며 나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운명은 어느 날 발견되는 비밀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태도가 남긴 흔적이다. 젊을 때 우리는 운명을 거창한 사건으로 오해한다. 큰 성공, 극적인 전환,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보인다. 인생을 바꾼 것은 늘 사소한 선택들이었다는 사실이.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가장 강력한 설계자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생각은 말추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말추는 행동을 작게 만들며 그 행동은 삶의 반경을 줄인다. 반대로 지금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는 자세를 바꾸고 시선을 들게 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든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극명해진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수많은 동년배들을 보았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얼굴로 늙어갔다. 그 차이는 재산도 학력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허락했던 태도의 폭이었다. 여전히 배울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었고 이미 끝났다고 믿은 사람은 아직 숨을 쉬고 있음에도 삶과 작별한 듯 보였다. 요즘에 공개된 연구와 통계들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새로운 학습과 도전을 지속하는 중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는 특별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나는 이것을 늦은 시작의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기본 기능이다. 사롱하면 살아있고 방치하면 굳어질 뿐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100년을 산 노인의 입장에서 조용히 말하고 싶다.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 대신 결단한 순간이 완벽해진다. 지금의 나이, 지금의 조건, 지금의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식이다. 나는 젊은 시절의 나에게 늘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조금 덜 두려워진 뒤에 움직이겠다고 약속하지 마라. 움직인 뒤에 두려움이 줄어든다. 이 말은 이제 중년과 노년의 당신에게 건네는 유산이다. 삶의 후반부는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깊이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당신은 전혀 다른 얼굴로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좋다. 전화 한 통, 책 한 장, 배움 하나,
솔직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신호를 보내는 일을 오늘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100년을 삶아 확신하게 된 마지막 진실이다.